지난 158화 본능을 거스르는 음식편에서 보고, 발효식품, 우유,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칫 잘못 먹으면 목숨을 잃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참기름만 주면 세상 모든 풀들을 나물로 무쳐 먹는다. 그거는 진짜 광기다. 선조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댓글도 있었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먹었겠냐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2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서 금방 2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들을 먹을 게 없어서 먹게 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한 것들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 이 음식들은 왜 먹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 난소입니다. 1편에서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보고 부위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게 보고 난소입니다. 보고는 산란기 때 알에다가 독을 품기 때문에 독덩어리라 불러도 될 정도거든요. 한마디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위란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 보고 난소도 먹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랜 시간 숙성해서 젓갈로 만들어 먹는데요. 일본에선 이걸 누카즈키라고 합니다. 난소를 소금에다 1년간 절인 다음 꺼내서 쌀겨에 3년간 다시 발효시켜서 먹는데요. 굉장히 번거롭고 오래 걸리죠. 위험한 부위를 다루는 만큼 아무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3개 마을에서만 만들 수 있게 허가받았거든요. 한국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긴 합니다. 전라도에서 만드는 복쟁이 알젓, 호남에서는 보고를 복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이 복쟁이 알젓은 소금에다가 무려 10년이나 숙성해 먹습니다. 이 정도는 삭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소동파가 보고를 먹고 기록을 남긴 데서 알 수 있듯이 보고는 옛날부터 위험한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위험하기만 한 식재료는 아니었어요. 미식을 위한 귀한 식재료였죠. 이걸로 미뤄봤을 때 보고는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고 알젓은 더더욱 그렇죠. 일반적인 복요리는 그나마 안전한 부위들을 골라 먹지만은 난소는 그 자체로 위험하니까요. 게다가 보고가 잡히는 해안 지역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든 이 독덩어리를 먹겠다고 수년이나 발효시킨 이유가 뭘까요? 제 의견을 덧붙여서 요즘식으로 말해보자면은 미식을 위한 극한의 도파민 자극형 음식이 아니었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보고와 비슷한 성격의 음식으로는 하우카르들이라는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로 만드는 아이슬란드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이 상어는 짧게는 270년, 길게는 500년까지 사는데 심해어기 때문에 어육에 독소가 많습니다.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죠. 만드는 방법은 우선 상어에서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에 땅에 묻어서 2-3개월간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상어의 독성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토막 내서 공중에 매단 뒤에 또 2-3개월을 건조합니다. 독성의 강도나 위험성을 놓고 봤을 때는 보고가 훨씬 더 위험하지만 못 먹을 걸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선 비슷한 음식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냄새는 정말 지독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나물입니다. 1편 댓글에서 나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는 나물에는 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사리죠. 고사리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만 아시아권 중에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주로 먹어왔죠. 재밌는 것은 소나 말도 고사리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사리가 언급된 고서들만 보더라도요, 효능보다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훨씬 더 길게 나와있죠. 16세기 중국에서 발간된 약학서 본초광목에는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가가 생긴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는 뱃속에 생기는 종양을 뜻합니다. 실제로 생고사리에는 3급 발암물질인 프타콜로사이드가 있거든요. 또 1749년에 우리나라에서 쓰인 소아과 전문의학서 급유방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맛이 아주 좋으나 오래 먹지 말아야 한다. 다리가 약해서 잘 걷지 못하며 눈이 어두워진다. 이건 각기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사리에 든 티아민 분해 효소 때문이죠. 이렇게 옛날부터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기술해왔던 것은 그만큼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고사리를 어떻게 먹어왔을까요? 일단 고사리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냅니다. 그리고 물을 바꿔가면서 충분히 우려내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사리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말려서 보관합니다. 이 마른 고사리를 다시 데치고 불려서 양념하면 나물이 되는 거예요. 산고사리를 바로 쓸 경우에는 무조건 5분 이상 삶은 뒤에 물을 여러 번 갈면서 12시간 이상 불려야만 독성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해먹기 엄청 번거로운 음식인 거죠. 두릅도 위험합니다. 봄철에 연한 새순이 날 때 채취해서 살짝 데친 뒤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이만한 봄나물도 없는데요. 두릅에는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새순인데 새순이기 때문에 독성은 미량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먹으려면 꼭 데쳐 먹어야 합니다. 또 두릅나무는 온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성 있는 온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두릅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독성이 약한 새순을 먹은 건 두릅뿐만 아닙니다. 죽순과 원추리도 비슷하거든요. 죽순의 옥살산과 시아노겐 성분은 결
결석과 구토를 유발하고 원추리의 코리친 성분은 구토, 설사, 근육경련을 일으켜서 과다 섭취하면 드물게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코리친을 넣은 주스를 아내에게 건네서 독살한 사건도 있었죠. 정리하면 두릅, 죽순, 원추리 모두 가급적 독성이 약한 새순을 따서 물에 데쳐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엄청난 해산물 소비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물고기도 많이 먹지만 바다의 나물이라고 부르는 해조류도 정말 많이 먹는데요. 사실 해조류도 방심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톳이나 모자반에는 무기비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잘못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 심하면 혈관 손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생톳, 생모자반은 물에 꼭 5분 이상 삶아서 먹어야 합니다. 식약처 분석 결과 조리 전 인체 위해도는 96.3%인데요. 충분히 삶으면 19.3%로 확 낮아지거든요.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톳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죠. 꼭 데쳐 먹으라고 권고하는 산나물이나 해조류들은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나물들은 대부분 데쳐 먹거나 불려서 먹는데요. 이건 몇몇 나물들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리법들이 정형화됐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독성이 많은 식물들을 먹어온 걸까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살려고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농사가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파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산에서 자라는 풀이나 열매를 닥치는 대로 채집해서 먹었을 테니까요. 기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곡식이 여물지 않아서 생기는 굶주림을 기라고 하고 채소가 자라지 않아서 일어나는 굶주림을 근이라고 합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다는 뜻인데요. 기와 근이 함께 쓰인 건 곡식만큼이나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채소를 많이 먹어왔고 어딜 가든 산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물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또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금지했던 적도 있었죠. 그럼 진짜 남는 것은 곡식과 채소뿐입니다. 이러니 채소는 구황식물이라고 표현할 정도였고요. 산과 들로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죄다 긁어 모으기 시작했을 거고 그 중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식물들만 즐기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맛있어서 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독성 있는 식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나물들이 독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성이 있는 나물들은 소수죠. 이걸로 봤을 때 독성이 든 몇몇 나물들을 별미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사리만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요. 맛있기는 한데 많이는 먹지 말라 이거거든요. 율곡이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원 사시가를 보면요. 이건 거의 산채나물 맛집 리뷰 수준입니다. 낱낱이 케어 국 끓이고 나물 무쳐 취한 쌈 입에 넣고 국 한 번 마시나니 입안에 맑은 향기 삼키기 아깝도다. 먹을 게 없어 살기 위해 먹었다면 아마 이런 창가는 나오지 않았겠죠. 고사리나 두릅같이 독성 있는 나물들도 따지고 보면 극한의 미식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야생 꿀이죠. 꿀은 인류가 자연에서 얻은 최초의 감미료입니다. 오랜 기간 식용뿐 아니라 약용으로도 활용해왔죠. 향과 맛이 굉장히 매혹적이긴 하지만 사실 야생 꿀은 위험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요. 히말라야산 석청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바이틈에 집을 짓고 사는 석벌이 친 꿀을 석청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산 꿀, 천연 꿀을 찾던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서 수입한 이 히말라야 석청을 찾아 먹었던 겁니다. 히말라야의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야생 석청은 자연에 가까운 진짜 좋은 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네팔에서 히말라야 석청을 사가는 소비자 대부분이 한국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 자연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관념을 깨뜨린 게 바로 석청입니다. 히말라야산 석청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토, 호흡마비, 쇼크, 혈압 저하를 보이는 사람들이 쏟아졌거든요. 석청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원인은 석청의 그레이아노톡신 때문이었습니다. 꿀벌은 꽃에 수술해서 꽃가루를 가져다가 암술 머리에 묻힙니다. 식물이 자손을 퍼뜨릴 수 있게 꿀벌들이 돕는 건데요. 이걸 수분한다 라고 하죠. 이때 일부 식물들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원치 않는 곤충들이 접근하거나 꽃가루를 먹어치운 것을 막기 위해서죠. 특히 야생의 환경일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런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식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석청이나 목청 같은 야생꿀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독성 식물이 있는 꽃의 꿀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식약청과 외교부에서는 네팔산 석청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고 있죠. 뉴질랜드산 벌꿀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투투나무에서 나오는 신경독인 투틴독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뉴질랜드 측에서도 이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검사와 유통을 거치지 않은 꿀에는 투틴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벌꿀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인간이 양봉을 통해 인위적으로 벌꿀을 생산하면서부터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나무와 꽃 주변에서 꿀을 채취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꿀의 특정 꽃의 향기도 더할 수 있게 됐고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19세기 이후에 도입된 살균법도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 정도로 관리를 해도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만 1세 이하인 영아는 꿀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건 꿀에 보톨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톨리누스 중독 때문에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고요. 성형외과에서 쓰는 보톡스가 바로 이 균으로 만든 건데요. 보톨리누스 균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현기성 균입니다. 근데 꿀은 현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균은 살기 힘들고 이 보톨리누스 균은 아주 조금 들어있을 수 있죠. 이게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영아는 장내 세균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야생 상태로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해할 만한 것들은 모두 차단하고 조건을 통제하면서까지 꿀을 먹어왔죠. 벌꿀이야말로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맛에 대한 인간의 탐닉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경험과 실패, 어떨 땐 죽음을 통해서 위험성을 발견해내고 먹기 위해서 독성을 제어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니까요. 이 정도면 집착이라고 할 만도 하죠. 이런 거 보면 식욕이 생존의 욕구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덕분에 못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음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